네, 자, 이것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의 피사동전미사, 우리 32페이지죠. 32페이지에 한글 맞춤법 22항 보시면, 자, 이거 피사동전미사와 강세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용언이 되는 경우, 용언의 피사동전미사, 강세전미사 결합했을 때, 그때 용언이 되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사동전미사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이희리기 우구추,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강세전미사에 해당하는 게 치나 뜨리 트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이 2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제 22항 보시면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기리, 이희, 구, 우추, 으키, 이키, 에 얘네들이 다 피사동 전미사가 되겠군요.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를 우리 좀 많이 외우고 있죠. 근데 이희리기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피동전미사예요.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 다 사동전미사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사동전미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이희리기까지만 피동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희리기 우구추 다 사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좀 짤막한 그런 국어학적 지식 알려드립니다. 자, 저기 예를 보시겠습니다.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여기는 기가 붙었군요. 뚫리다, 울리다, 리가 붙었고요. 낚이다, 쌓이다, 할치다, 이가 붙었네요. 그 다음에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희가 붙었군요. 돋구다, 속구다, 구가 붙었군요. 도두다, 우가 붙었군요. 갖추다, 고추다, 맞추다, 추가 붙었고요. 일으키다, 돌이키다, 으키가 붙었네요. 없애다, 애가 붙었고요. 자, 그래서 아래 해설 보시면 도두다, 돋구다는 안경에 그래서 얘네들 해설 읽기 전에 일단은 용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들 붙으면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 보시겠습니다. 도두다와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단위를 높게 하다라는 뜻으로는 돋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를 도두다, 뭐 땅을 도두다 라고 할 때 돋구다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활을 돋구다, 우리 이런 거 좀 많이 사용하죠. 네, 돋구다는 안 돼요. 도두다만 맞습니다. 돋구다는 어떨 때만 쓴다고요? 안경 도수를 높일 때, 그때만 돋구다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돋구다는 안경잡이나 이런 좀 특수한 곳에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안경 도수를 높일 때만 사용하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도두다입니다. 활을 도두건, 사기를 도두건, 아니면은 그걸 도두건, 땅을 도두건, 다 도두다, 우를 사용한다는 것. 그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 이거는 늘리다, 늘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을 늘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표준어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리다 같은 경우를 늘구다로 그렇게 쓰는 것 비표준어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겠습니다. 썩히다와 썩이다는 썩다의 사동형인데 그 용법이 달라요. 그래서 썩히다는 주로 사물에 쓰이고 썩이다는 사람 신체 일부에 쓰입니다. 그래서 썩히다와 썩이다, 이게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썩게 만드는 건데, 이거 뭔가를 사람이라 뭔가를 썩게 만드는 건데, 음식 같은 거는 썩히다, 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는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거거든요. 사람의 속이 썩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간 뭐 애를 먹여가지고 사람의 이제 그 심장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뭐 하여간 그 내장이나 이런 부분, 내장기 부분이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뜻을 이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장기를, 사람의 속을,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거는 썩이다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속을 썩였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썩이다 라는 식으로 이를 써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만 보시겠습니다. 이나 희나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즉 피사동 전미사라 하더라도, 피사동 전미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앞에 있는 것이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또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각 항마다 이런 내용 다 있었죠. 그러니까 22항에도 역시 그런 내용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도려내었다 있죠. 칼로 도려내었다. 이렇게 도려낼 때 그때 이제 돌다에서 왔을 거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게 좀 원형에서 멀어졌다, 본대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이다가 아니라 돌이다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이다, 이거는 들다에서 왔겠군요. 예, 들에 이가 결합을 했을 텐데 예, 들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들이다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고치다, 받치다, 붙이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이런 애들도 다 뭐 우나 뭐 예, 뭐 희나 뭐 이나 이런 애들 결합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본뜻이 앞에 있는 원형이 본뜻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어근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이런 애들은 강세 전미사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을 더하는 그런 전미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노타를 더 세게 놓으면 놓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싹 놓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내가 깜빡하게 놓아가지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세게 잡으려고 막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세게 이제 놓아가지고 예, 그래서 막 하여간 예, 뭐 무거운 거나 이런 게 막 떨어질 때 하여간 세게 놓는 것 이런 거를 놓치다 예, 강세전미사 치를 써서 놓치다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놓다 히읗 받침 들어간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요 받치다가 디귿 받침도 있고 티읕 받침도 있군요. 예, 디귿 받침은 예, 떠받들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받치다 티읕 받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르는 거예요. 예, 거르는데 예, 좀 더 이렇게 거르개를 촘촘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더 세게 걸을 때 이럴 때 받치다 티읕 받침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 트리다. 자, 그 엎치다까지 치였고요. 부딪뜨리다, 트리다, 뜨리. 예, 뜨리가 맞을까요? 트리가 맞을까요? 여기 지금 2번에 나와 있듯이 뜨리, 트리 둘 다 맞아요.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에 트리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뜨리, 트리 둘 다 맞다는 것, 요것도 같이 이해해 주세요. 같이 그냥 알아주세요. 쏘뜨리다, 젖뜨리다, 찌트리다, 흩뜨리다. 예, 이렇게 뜨리, 트리 둘 다 맞다는 것은 뒤에 표준어 규정에도 나와요. 근데 뭐 앞에서 미리 예, 또 요거 항목 배우면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해설 보시면, 자, 부딪다 있죠? 예, 부딪다가 힘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라는 예, 부딪다 예, 그런 말이 되어 있고, 세게 가서 그냥 세게 꽝 하고 이렇게 예, 가서 내가 부딪는 거죠. 예, 그런데 부딪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딪히다. 이거는 예, 그냥 부딪는 게 아니라 더 세게 이렇게 할 때 부딪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딪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부딪음을 당하는 거죠. 자, 부딪음을 당할 때는 강세전미사 치가 아니라 피동전미사 히를 써가지고 부딪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서 부딪는 거고 부딪히는 거고, 얘는 부딪음을 당하는 거니까 부딪히다, 발음은 부딪히다로 나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딪음을 당하는 것은 부딪히다, 히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딪히이다가 있네요. 요거는 예,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세게 부딪음을 당할 때 부딪히이다. 예, 그래 부딪음을 세게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부딪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짝씩만 이렇게 자음이나 이런 걸 좀 바꿔줬더니만 예, 이렇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말장난 같습니다만 하여간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부딪다에 강세전미사 치가 결합을 했을 때 세게 부딪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동전미사 히가 붙어서 부딪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세게 부딪음을 당할 때는 부딪히이다로 사용한다는 것, 요거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붙임 보시겠습니다. 으프. 얘네들도 강세전미사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소리대로 적기로 했네요. 그래서 강세전미사도 뭐 다 같은 강세전미사가 아니라 치, 뜨리, 트리 얘네들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줬고요. 으프 이라는 강세전미사가 붙으면 얘네들은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덥다 있죠? 미덥다가 밑다에서 왔겠네요. 밑다에 강세전미사 이제 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덥다로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믿음직스럽지 않다, 뭐 믿음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더욱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것은 참 없다가 비읍시옷 예, 그걸로 막 인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고 믿었다의 업은 강세 전미사로서 더욱더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습다도 예, 더 웃긴 거죠. 더 웃긴 것, 예, 더
더 웃음이 나는 것, 예, 그게 우습다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쁘다 있죠? 미쁘다도, 예, 그냥 믿음직스럽고 예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더욱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더욱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믿었다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렇지만 업, 으프 같은 경우는 다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얽히다 있죠? 얽히다가 요거 희가 결합을 했네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가지고 그렇게 피사능점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리을 기억 적어준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사과의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게 아무리 이가 결합을 뭐 피사능점미사가 결합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앞에 있는 것의 본뜻이 멀어졌거나 뭔지 모를 경우에는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다에 따라서 도려내었다 뒤에 걸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2번 차가 가로수에 세게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딪혔다라고 부딪다 예, 여기에 이제 차가 이제 세게 부딪은 거죠. 세게 부딪은 거니까 부딪혔다라고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믿었다 업, 으프 같은 경우는 강세전미사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거기에 따라서 믿었다로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 23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될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다, 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그러니까 나의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다, 거리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붙을 수 있는 것에 여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거리다 둘 다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으면 거기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에 맞고 니은이 틀린데 자, 깔쭉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깔쭉이로 그렇게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깔쭉이 앞에 걸로 적어주지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깔쭉이로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꿀꿀이와 꿀꿀이가 있는데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눈 깜짝 이가 있고 눈 깜짝 이가 있고 덮펄 이가 있고 덮펄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불뚝 이가 있고 배불뚝 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다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눈 깜짝하다 눈 깜짝거리다 덮펄하다 뭐 배불뚝하다 뭐 이런 거 배불뚝거리다는 없겠죠. 예. 배가 불뚝하다 거리다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배불뚝한 게 이게 동작일 리가 없잖아요. 불뚝한 게 이게 형용이지, 형용사지, 예, 형용에 관련된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상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배불뚝하다만 되지 배불뚝 거리다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하다 거리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으면 어근 밝혀 적는다, 원형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배불뚝 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삐죽이, 살살이, 쌕쌕이, 오뚜기 좀 많이 나오네요. 예. 오뚜기 3분 요리 뒤에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앞에 것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뚝하다, 오뚝거리다가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뒤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앞에 게 맞겠고 오뚜기 3분 요리 틀리다. 예,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뚜기라는 회사가 그 전부터 한글맞춤법 89년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뚜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급 적용을 못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오뚝이만 맞지 오뚜기는 틀리다. 예, 뒤에 거는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납자기, 푸석이, 홀쭉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예,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것에는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모음으로 또 이가 아니라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도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개굴하다 개굴거리다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굴이가 아니라 개굴이로 예,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꽹가리, 날라리, 예, 누더기, 동그라미, 예, 뭐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동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 동글에 그러면 아미가 결합을 한 거겠군요. 그 전미사 아미가 결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역시 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동그라미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뻐꾸기, 얼룩이, 칼싹두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중에 이제 얼룩이가 좀 주목이 되네요. 예, 얼룩이는 얼룩이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얼룩송아지 있죠? 예, 그 걔들 이제 얼룩이라고 부를 때 얼룩이로 써줘서는 안 되겠고 얼룩이로 써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없대요 사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얼룩이로 적어주고 요게 맞고요. 예, 앞에는 홀쭉이 있죠? 홀쭉이는 홀쭉하다가 있기 때문에 홀쭉이로 적어준다. 이렇게 다르게 적어준다. 예, 기억해 주세요. 얼룩이, 홀쭉이 이렇게 발음 저 표기가 다르게. 예, 왜냐하면 얼룩하다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얼룩이로 적어준다는 것 요거. 예, 홀쭉하다가 있기 때문에 홀쭉이로 적어준다는 것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이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요게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구분해가지고 다른 뜻으로 이렇게 썼었나 봐요. 예, 그런데 구별 없이 얼룩이로 그렇게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룩이로 쓰는 경우가 한순간 없습니다. 무조건 얼룩이에요. 얼룩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는 부스럭거리다라는 의성화는 무관한 것이다. 예, 그래서 부스럭이로 적지 않고 부스럭기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럭거리다 하고는 부스럭거리다와 부스럭이 있죠. 우리 과자 부스럭이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니까 부스럭이로 적어준다. 부스럭이가 아니라 예, 그거 기억해 주세요. 같이. 그 다음에 참고 보시겠습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판정은 뭘로 내리는 겁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어로 올라가 있는지 그런 여부로 그 여부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을 항상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 그래서 그 표준국어 대사전이 옛날에 그 책사전으로 3개로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다 이제 사전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앱으로도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국가 공인의 사전이니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든지 예, 아니면 뭐 네이버나 아니면 저기 다음에 예, 찾아보시면 단어를 찾아보시면 뜻풀이가 아래 나오는데 표준이라고 아래 적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국가 공인의 사전에서 이렇게 뜻풀이를 하는 것이다. 다른 뜻풀이 찾아보는 것보다 그게 더 명확할 거예요. 그게 맞춤법이나 이런 거 다 지켜가지고 다 쓴 책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전 같은 거는 좀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사전에 좀 그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표준국어 대사전은 이제 한글 맞춤법을 국어문 규정을 총괄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사전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킬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맞춤법 표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예, 국가 공인의 사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어로 올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다 거리다가 이제 붙는지 안 붙는지가 이제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꿀꿀거리다 꿀꿀하다는 가능하지만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불가능한 시대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꿀꿀하다 꿀꿀거리다는 되는데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없어요. 이게 뭐 어디에서 도대체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이거 좀 약간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직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기 사전을 맞춤법을 펴내시는 분들의 직관이 아마 꿀꿀하다 꿀꿀거리다는 있는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삐죽하다는 가능하지만 얼룩하다는 불가능한 식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서 한글맞춤법 23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관보다 사전에 의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한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배불뚝 이가 있고 배불뚝이가 있네요. 자, 요거 배불뚝 하다가 사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뚝 이로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고요. 자, 붙임 보시면 뻐꾹 하다가 사전에 없네요. 예, 뻐꾹 거리다가 사전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뻐꾹 이가 아니라 뻐꾹기로 그렇게 뒤에 걸로 적어준다는 것,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얼룩이, 뻐꾸기, 요거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얼룩이와 뻐꾸기 시계, 뻐꾸기 시계 있죠? 뻐꾸기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맞춤법 24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어근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깜짝 거리다 되는군요. 그래서 깜짝이다 붙었을 때 그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벅 거리다 되거든요. 여기에 이다가 붙어서 거리다나 이다나 다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붙을 수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끄덕이다, 뒤척이다, 들먹이다, 망설이다, 번뜩이다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거 참고 보시면 한글맞춤법 23호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존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어떤 게 못 붙는지 다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다를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역시 판정을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규정이다. 한글맞춤법 23항, 24항은 우리가 직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규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인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직걸거리다도 사전에 있어요. 그리고 망설거리다도 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직관하고 좀 많이 다르고 사전을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직걸이다. 직걸거리다가 사전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직걸이다로 적지 않고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직걸이다로 적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글맞춤법 25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아니면 부사에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또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이 25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5항 보시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예를 보시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 딱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도저하다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셨겠습니다만 사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히가 붙거든요. 이렇게 히가 붙는 경우에는 원형을 앞에 걸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깨끗이 있죠. 깨끗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깨끗하다가 붙을 수 있지만 보통 하다가 붙는 것은 히가 붙거든요. 부사와 전미사 히가 붙는데, 그렇지만 깨끗하다는 시옷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옷 때에는 이가 붙는다라는 거 우리 저번에 배운 적 있죠. 국어문 규정 통합 강의 교재에서 2주차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옷 다음엔 이가 붙기 때문에 어쨌든 저 깨끗하다는 이가 붙는데, 그렇지만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래서 깨끗이로, 깨끗이가 아니라 깨끗이로 그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렴풋하다도 마찬가지죠. 역시 시옷 받침 뒤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을 하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도저하다는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전 표저예요. 그러니까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어도 아니면 인격이 아주 훌륭해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 학식이나 기술 따위가 훌륭해도 인격이 훌륭해도 모르는 거니까 완전히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하여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붙임 보시겠습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어요. 그래서 갑작하다, 반듯하다, 슬며타다라는 말이, 반듯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꼭의 뜻으로 반듯하다라는 것은 반듯하다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듯하다,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꼭 우리 약속할 때 쓰는 반드시의 뜻으로 쓸 때는 그거는 사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저 반듯하다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발음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이런 식으로 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도 역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에 이가 붙고, 더욱에 이가 붙고, 생것에 이가 붙고, 오뚝이 또 나왔네요. 이거 앞에 오뚝하다, 오뚝거리다가 되니까 오뚝이로 적어준다라는 거 배웠는데, 이번엔 이제 오뚝 서 있다라는 식으로 부사가 사용되는 것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도 역시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뚝이로
오뚜기 산문요리처럼 오뚜기로 적어주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해주기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어렴풋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어렴풋 하다 있죠? 어렴풋 하다에 요거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나 희가 결합을 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어렴풋이로 적어주는 뒤에 것 대신 어렴풋이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물론 발음은 어렴풋이로 나겠죠. 연음이 되니까. 그렇지만 쓰는 것은 어렴풋이로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붙임 보시면 갑작하다. 하다가 못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갑자기로 그 발음대로 적어주는 갑자기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이 없었던 일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일찍에 전미사 이가 결합을 했군요. 원형을 밝혀 적고 일찍이로 그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 2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근에 하다 없다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어근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하다 없다를 밝혀 적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다 없다가 이제 전미사인데 그 전미사 부분을 밝혀 적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19항서부터 25항까지 어근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것이라면 26항은 어미가 아니라 전미사를 밝혀 적어야 되는 뒤에 붙는 하다 없다 전미사를 밝혀 적어야 되는 그런 좀 다른 것과는 결이 다른 그런 유형 그런 항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26항 보시면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숫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다 하다를 밝혀 적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거는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려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표하시고 1번 착한 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착하다, 하다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앞에 걸로 적어줘야지 착한 이런 식으로 뒤에 걸로 적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착한 남자인가, 이건 착한 사람인가, 이건 옛날에 송중기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약간 그 드라마 표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 저번에 그 30개 그거 낸 거 있죠? 과제요. 개별 과제, 개인 과제를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 문장 틀린 것, 뭐 띄어쓰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 30개 모아와서 고쳐오는 것, 고쳐온 걸 모아오는 것, 그거를 이제 퀴즈를 개별 과제를 냈죠. 냈는데 하여간 그 착한 남자 맞을 겁니다. 아마 송중기 그거 뭐 가져오시는 거 괜찮아요. 그거 약간 자주 사용되는 그런 포스터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착한 남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착하지만 무식한 남자를 아마 송중기가 역할을 했던 것 같네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제가 저번에 설명드리면서 착하게 살자, 문신색인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춤법 틀린 겁니다.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다음에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질 없다, 상 없다, 시름 없다, 열 없다, 하영 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다 밝혀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자, 1번 착한 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미안합니다. 지금 설명을 했는데 또 설명을 지금 하고 있군요. 착한 아이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질 없이 이런 식으로 없이를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그 뒤에 해설 정답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앞에 있는 부분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한글 맞춤법 27항서부터 3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39페이지, 우리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길라잡이가 있네요. 길라잡이 내용 좀 잠깐 살펴볼까요? 자, 2절은 한글 맞춤법 해설 19항서부터 31항의 내용을 다루고요. 자, 이 절의 범위는 제4항 형태에 관한 것에서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과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이런 것을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에서는 합성을 때와 접두사가 붙을 때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다루고 즉
우리 지금 앞에서 다룬 부분은 19항서부터 26항까지 다룬 부분은 전미사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느냐 안 밝혀 적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7항서부터 31항 내용은 그러니까 그 접두사나 합성어일 때 원형을 밝혀 적느냐 안 밝혀 적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을 때 덧나는 발음, 사이소리나 아니면 리을에서 디귿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비읍, 히읗 이런 것들을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렇게 다룬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페이지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요거 들어갈 텐데 우리 뭐 잠시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때 요 부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